자, 이동평균선 뭐냐? 개념. 자, 계산은 T일의 이동평균치를 얘기하는데 자,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을 구한다. 그러면 오늘이 T0, 오늘이 T1이다. T0다. 그럼 5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하는 거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어떻게 돼요? 요걸 다 더해서 5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어.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요거 하나 빼고 5일 이렇게 더해서 나눠. 5로 나눠. 그래서 점을 찍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은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 빼고 5일 계산한 다음에 5일 더한 다음에 나눠서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 그래서 이걸 쭉 연결하면 이동평균, 5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평균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그리느냐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일도 이런 식으로 하고 60일도 이런 식으로 하고 120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평균. 이렇게 매일매일 점을 찍어가지고 이걸 쭉 연결한 게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계산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매일매일 그 해당 그 누적 기간 동안의 날짜를 카운트해서 이걸 점을 찍어가지고 평균치를 점을 찍어서 쭉 연결한 선이에요. 자, 그러면 종류는 주가 이동평균선, 주가도 이동평균선 그릴 수 있고요. 근데 거래량 이동평균선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있고 거래량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요. 구분은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있고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 이건 구분하는 게 뭐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개 보면 단기 이동평균 하면 5일이나 20일 정도까지를 단기로 보고요. 중기는 보통 60일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장기는 120일, 뭐 200일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가는 현재 가격이고 이동평균은 평균 매매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동평균이니까 이동평균선의 특징을 제 손글씨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특징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잘 물어보는 거예요. 주가가 이동평균선 돌파 시에는 매입이나 또는 매도 신호를 봐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가 뚫고 내려가는가 이렇게 되면 매입 신호나 매도 신호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 기간이 길수록 이동평균선은 완만해지고 자, 그 다음에 짧을수록 가파라진다. 이건 뭐냐면 5일 이동평균선은 움직일 때 5일 이동평균선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5일 이동평균선은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쳐요. 그런데 자, 5일짜리는 그런데 20일짜리는 약간 요거보다는 이렇게 뭐야 완만해지죠. 이렇게 완만해져요. 그런데 만약에 60일이다. 그러면 60일이면 이게 더 완만해져. 이런 식으로 되고 120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평균선은 짧은 기간 동안의 이동평균선은 왜 급하게 움직여요. 급하게 움직이는데 60일, 뭐 120일, 200일 이러면 완만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유연하게. 그래서 2번 맞고요. 그다음 3번 주가가 이동평균에서 멀어지면 복귀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주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주가가 어떻게 돼? 이동평균선 근처로 수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멀어지면 복귀 현상이 있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이게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그래서 하락 반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주가가 하락하는 이평선을 상향해서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상승 반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강세 국면에서 주가가 이평선 위에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상승세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약세 국면에서 주가가 빠지는데 주가가 이동평선 아래에서 깔짝깔짝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